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커마 2급 실기 9일차인데요. 이 9일차에서는 우리가 논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논리함수는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조건식이 있으면 그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논리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논리함수 같은 경우는 주로 혼자서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텍스트 함수라든가 날짜 시간 함수라든가 통계 함수 이런 함수들과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파일은요. 논리함수를 열어놔 주시면 되고 논리함수를 열어놔 주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if 함수죠. if 함수.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일 때 그 참일 때 돌려줘야 되는 값, 또 거짓일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반환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다른 값으로 어떻게 반환해준다.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 들어가죠. 조건식. 요 조건식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죠? 요 조건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죠? 그 작성하는 거를 우리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요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 참일 때 돌려줘야 되니까 요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여기 거짓일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이렇게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식은 이렇게 셀 주소 그리고 부동어 그리고 값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요 if 함수의 조건식은 요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셀 주소, 부동어, 값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뭔가 다른 함수들과 혼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셀 주소에 다른 값이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요 값에 또 다른 또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순서는 어떻게 된다?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된다. 여기 셀 주소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도 그 함수 안에는 어떤 셀 주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값도 어떤 함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함수의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값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셀 주소, 부동어, 값으로 셀 주소, 부동어, 값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숫자 조건일 때는 그냥 쓰면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70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거고요. 70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에 75가 들어갔다. 그러면 70 이상이 되니까 합격이 뜨는 거겠죠. 근데 여기가 65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70 이상이 안 됐으니까 불합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A1에 입력되어 있는 요 값이 문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게 문자가 나왔을 때는 이 값에 따옴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서울이면 그러면 여기에 꼭 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이면은 본사,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일 때는 이 값이 문자일 때는 꼭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셀 주소는 그냥 A1이라고 하는 이 셀 주소는 그냥 그대로 참조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AND하고 O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if 함수에서 요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하나밖에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개의 조건을 입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AND 아니면 여러분들이 OR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ND는 모든 조건이 참이 돼야지만 true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false가 되는 거고 이 OR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조건이 뭐가 나오면 참이 되면 true가 되는 거고 모두 거짓이 됐을 때만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에서 여러 조건을 나열해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AND와 OR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AND와 OR을 쓰실 때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 1과 조건 2의 사이를 구분지어지는 거는 요 쉼표로 구분지어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기 A1과 B 안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두 개 다 60이 넘으면 얘는 true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OR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이렇게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60, 또 B 안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60. 이것도 구분 지어지기 위해서는 쉼표가 들어갔죠. 둘 중에 하나라도 60이 넘으면 true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하는 어떻게 구문의 형식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알고 좀 계시면 문제를 좀 적용하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논리함수 여기에서 if 함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에 긴 수식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 구조에 맞춰서 단계별로 좀 끊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첫 번째 조건이야, 얘가 두 번째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 입력을 할 때는 셀 조수 부동어 값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첩의 if를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if가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을 때는 요 가로 개수와 조건 순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에러가 나지가 않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리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error도 최근에는 자주 다른 함수와 혼용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if error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또 다른 값을 반환해 주게끔 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if error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이 참이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값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적어놨던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요 10이라고 하는 요 수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0을 2로 나누면 에러가 없죠. 그냥 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5가 그냥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을 2로 나눴을 때는 5가 되니까. 그래서 5가 그대로 나와서 그 값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은 요 10을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죠.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뜰 거예요. 어떤 에러가 나오냐면 샵 div/0이라고 하는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 에러가 나오면 이 에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에러 값 대신에 여기 뒤에 뭐가 써 있어요? 입력 오류가 적혀져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입력 오류가 반환이 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류 값 대신에 이 뒤에 적어 놓은 이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걸 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f s라는 함수랑 switc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if s는 여러 조건을 순차적으로 검사해서 참이 나왔을 때 그 참에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게끔 해주는 함수가 if s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 있는 값이 나오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 조건식이 있으면 또 그 참값이 나와요. 근데 맨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겠죠. 그 기타 외의 거에서는 true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주고 뒤에 적은 값을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조건이 안 맞았을 때 맨 나중에는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 보면 90이 넘어가면 A라 그랬고 그렇죠? 80이 넘어가면 또 B라 그랬어요. 70이 넘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C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70이 넘어가면 C가 나오는데 여기에 60이 들어갔거나 뭐 40이 들어갔거나 30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나온다? 요 true 뒤에 나와 있는 D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1이 85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1이 요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62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D가 출력이 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if s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답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라는 함수는 표현식을 평가하고 일치하는 값에 따라 결과값을 반환해 준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값이 얘랑 같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있는 또 값이 얘랑 같으면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비교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1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 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1이 아니고 2가 나왔다. 그러면 요 2라고 출력이 되는 거고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3이다. 그럼 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1, 2, 3이 아닌 4가 입력이 되어 있거나 5가 입력이 되어 있거나 7이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논리함수에 해당하는 if, and,
or, 그 다음에 if error, if s, 스위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문을 함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 여기 논리함수, 이 논리함수라는 파일 열어주시고 논리함수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회원번호 있죠. 요게 회원번호에 있는 다섯 번째 자리. 요 다섯 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알파벳 A, B, C가 들어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A가 나오면 일반 회원이고, 그 다음 B가 나오면 우수 회원, 그 외에는 VIP 회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if 함수하고 뭐가 주어졌냐면 mid가 주어졌습니다. mid가 나온 이유는 왜 나온 거예요? 여기 회원 번호에 있는 몇 번째 자리를 다섯 번째 글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mid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A일 때 일반 회원, B일 때 우수 회원, 그 외에는 VIP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력돼야 되는 값이 일반, 그리고 우수, 그리고 VIP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돼야 되는 값이 3개면은 if는 무조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2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식이 있을 때 if 함수를 몇 번 들어가야 되는지 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출력돼야 되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주면 if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로 가보도록 할게요. if 들어가 주시면 if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if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if에는 맨 처음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어, 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회원 번호에는 다섯 번째 글자가 A가 나오면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값이 누구예요? A예요. 근데 A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셀 주소는 여기는 이거를 클릭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회원번호 중에서 몇 번째 거? 다섯 번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미드. 그래서 미드가 나온 거니까 미드. 셀 주소가 나오죠. A3 셀에 있는 다섯 번째 글자 5하고 1이 돼야 되겠죠. 다섯 번째에 있는 한 글자니까 얘가 셀 주소가 되고 얘가 부등호고 얘가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드 이렇게 회원번호에 있는 다섯 번째 글자가 얘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그렇죠? 셀 주소 부등호 값이에요. 근데 저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럼 일반 회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가 아니고 B일 때는 우수 회원이에요. 근데 여기다 우수 회원이라고 쓰게 되면 VIP 회원을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서 또 if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커서가 요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 에러 나요. 여기에 있으면. 더 마지막에 클릭을 해놓고 다시 if로 추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미드 회원 번호에 있는 다섯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뭐다? 우수 회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VIP 회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추루값이나 펄스값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저절로 큰 따옴표가 생겨요. 근데 마지막에도 큰 따옴표가 생기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탭키를 눌러주면 바로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쓸 때는 이 큰 따옴표 같은 거 일일이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f는 몇 번? 한 번, 여기 두 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력돼야 되는 게 일반 회원, 우수 회원, VIP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빼면 if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일반 회원, 우수 회원, VIP 회원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2번 문제는 주어진 함수는 if하고 뭐가 나왔냐면 and가 나왔어요. and는 여러 조건을 나열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죠. 그럼 문제에서 보면 반품률이 1% 미만이고 매출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양호,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개죠. 요거랑 요거. 그래서 우리가 if에 들어갔을 때 출력돼야 되는 값이 양호 아니면 불량이잖아요. 그러면 if는 몇 개만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클릭해 주시고 if에 들어가 주셔서 if에 들어가서 조건이 지금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nd. 그래서 맨 처음에 반품률이
어떻게 된다? 1% 미만이다. 미만이 이거죠. 1%. 얘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쉼표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요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다? 5만 원 이상이다. 일시 100천만. 이렇게 하고 조건식이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다 만족을 하면 양호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불량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탭을 눌러주게 되면 불량 뒤에 큰 따옴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AN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이 AND가 들어갔을 때는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지만 양호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3번은 함수가 지금 뭐뭐뭐뭐 나왔냐면 if or mid가 나왔어요. 주어진 함수는 if or mid다. 그러면 사원 코드 있죠. 여기 사원 코드에 있는 다섯 번째 글자 A, B, C, A, B, C 나와 있는 요 다섯 번째 글자가 A 또는 B라 그랬어요. A가 나오거나 B가 나오면 얘는 본사다. 그 외에는 뭐다? 지사다. C가 나오거나 D가 나오거나 뭐 이런 다른 A, B를 제외한 다른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지사다 라고 여기에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돼야 돼서 OR이 나온 거고 mid가 나온 이유는 저 알파벳 A, B, C를 뽑아내야 되니까 mid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if도 본사 또는 본사 아니면 지사니까 if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서 if에 들어가서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OR이다.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사원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다섯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쉼표를 눌러야 되죠. AND나 OR은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을 할 때 우리가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을 구분 지어지는 건 누구다? 쉼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들어가야 되겠죠. 요 미드 사원 코드에 있는 다섯 번째 글자가 이번에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그죠? 가로를 닫아야 돼요. OR에 대한 가로를 마지막에 닫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본사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본사, 지사 이렇게 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AND와 OR을 AND, OR과 if를 조화를 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는 어떤 함수가 나왔냐면 if하고 라지가 나왔어요. 라지. 우리가 라지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거다?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족도가 상위 몇 퍼센트, 상위 몇 등 안에 드는 거 3위 이내에 들면은 평가에다가 우수 아니면 빈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빈칸일 때는 빈칸이라고 하는 거일 때는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빈칸이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다 한글로 빈칸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3위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요 만족도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값이 있을 거예요. 이잖아요. 그거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커야지만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세 번째도 3위까지라고 했으니까 3위 이내라고 했으니까 3위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만족도가 몇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값보다 어떻게 되면 크면은 우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빈칸으로 나오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f에 들어가 주셔서 뭐가 요 만족도가 기준점이 얘가 되는 거야. 셀시우스 얘 만족도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만족도의 세 번째 값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상이다. 그러면 그 세 번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라지로 LARGE 가로 열고 요 만족도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만족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은 여러 개의 값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했을 때 요 라지를 구한 결과를 그대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J13 땡땡 J18이 순서가 바뀌겠죠. J14
제2, 19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상대 참조에 의해서 주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변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족도에서 세 번째 기준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무슨 참조? 절대 참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요 문제에서 절대 참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범위를 지정을 하고 절대 참조를 누를게요. 그죠? 그래서 몇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거나 커야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우수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기에서 지금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은 이 88이잖아요. 88보다 큰 것들이 우수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논리함수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함수 2의 1번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1번에서는 여기 기획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획, 구현, 여기 발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기획, 구현, 발표의 점수가 70점 미만이 한 개도 없고 여기 70점 미만이라는 게 한 개도 없어야 됩니다. 한 개도 없고 요 평균이 몇 점 이상이면 80 이상이면 우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if가 당연히 나왔겠죠. if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우수냐 빈칸이냐. 그리고 and가 나온 이유는 조건이 지금 두 개죠. 조건이 어떻게 두 개냐면 여기 있는 기획 구현 발표가 70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70점 미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70점 미만이 한 개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 하나가 나와 있고 평균이 80점 이상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and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count if가 나왔거든요. count if가 나온 이유는 어떤 거? 요 세 개의 과목이 70점 미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개수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ount if가 나온 거예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건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70점 미만인 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근데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0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70점 미만인 게 한 개도 없으려고 한다. 그러면 미만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조건이 지금 두 가지이기 때문에 and를 적어주시고 첫 번째 조건은 count if. 우리가 이 count if라고 하는 건 조건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 조건을 써야 되죠. 그럼 조건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쉼표를 눌러야 되겠죠. 그 조건은 뭐다? 70점 미만이다. 미만이라는 기호 70이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 개수가 요 count if로 구한 결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0개가 나와야지만 참이다. 70점 미만에 한 개라도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한 개라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요 평균이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8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가로를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다? 우수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다. 공백이다라고 하는 건 큰 따옴표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들 해주시면은 우수는 2개밖에 없네요. 그죠? 우수는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count if를 요까지만 써놓고 여기에서 는 0이라고 하는 걸 안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조건식이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조건식이라고 하는 건 셀 주소, 부동어, 그 다음에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셀 주소만 입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형식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걸로 구한, count if로 구한 결과가 0이냐, 하나냐, 2개냐, 1 이상이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70점 미만인 게 한 개도 없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70점 미만인 개수를 구한 결과가 0이 나와야지만 그 말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if 함수에서 and나 or하고 같이 쓰든 if만 단독으로 쓰든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어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값은 는 0이 된다. 그죠? 네,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번은 평균 점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점수에다가 플러스 5점을 하게 돼서 그 이상이 나오면 최우수고 전체 평균 이상이면 우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함수는 지금 if하고 averag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if에 들어가서
if에 들어가서 뭐가 요 평균 점수가 요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요 평균 점수랑 전체 평균 점수에다가 플러스 5점을 한 거 있죠. 그게 값이 되는 거야. 그거 이상이 되면 평균 점수가 그거 이상이 되면 얘는 최우수다. 그죠? 그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요게 J3 얘가 됐다. J4가 됐다. J5가 됐다. 얘 비교 대상이 얘가 돼야 되죠. 근데 그 값은 누구다? 이상인데 부동호는 이상인데 그 값은 에버리지 AVER HE 요 평균 점수에 대한 전체 평균이에요. 요거에 대한 뭐를 구해라? 전체 평균을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요 전체 평균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전체 평균은 요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절대 참조를 안 하면 셀 주수가 하나씩 밀려가면서 이렇게 밀려서 계산이 되고 또 이렇게 밀려서 범위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가 고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요렇게 평균값을 구한 요 결과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플러스 5점을 더했을 때도 점수가 더 높으면 뭐가 된다? 최우수다. 그래서 최우수. 그렇지 않으면 우수라고 했는데 또 공백도 또 있죠.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공백이니까 if는 몇 번 들어가야 돼요? 2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다시 가서 if로 가주는 거예요. 가서 누가 요 평균 점수가 이번에는 몇 점 이상? 평균 점수 이상이 되면은 우수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VER, HE 평균 점수를 한 번 더 구해야 돼요. 얘도 고정이 돼야 되겠죠. 평균 점수는 하나의 값이다. 요거보다 이상이 되면은 우수.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최우수, 우수, 최우수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이 되는 거네요. 그죠? 요 문제에서는 요 평균값이 뭐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발송 예정일이 있죠. 이쪽에 주문일이 있고 여기 발송 예정일이 있는데 요 예정일이 수요일이면 수요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수요 특가라고 적으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를 해줘라? 빈칸으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if하고 weekday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다? 어떤 거? 날짜에 대한 그 요일 번호가 나오게 해주는 거라 했죠. 그 요일 번호가 뭐예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7번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형식이 위크데이에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1번은 어떻게 된다? 일요일이 1번이고 2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월요일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월요일이 뭐를 되는 걸 사용하라고 했냐면 월요일이 1번인 걸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 월요일이 1번이 되는 유형의 리턴 타입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거는 1번이에요. 리턴 타입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을 써야 된다? 2번을 써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하기 전에 2번을 썼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는데 1번이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일은 몇 번이 돼야 돼요? 수요일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수요일은 몇 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 3번이 돼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f에 들어가서 뭐가 요 배송 예정일에 대한 그 요일이 요 WEKDAY 요거에 대한 요 배송 예정일에 대한 요 요일 번호가 리턴 타임 몇 번 써야 된다 그랬어요? 2번이라 그랬어요. 요 배송 예정일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가 몇 번이 나와야 돼요?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3번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왜 3번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 1번이 월요일이 되니까 당연히 2번이 화요일이 되고 3번이 수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는 3이라 그래요. 여기다 수요일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는 3이다. 요 2번이라고 하는 리턴 타입에 해당하는 번호는 1번부터 월요일이 되기 때문에 3번은 수요일이 된다. 그래서 요 요일 번호가 3이 나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수요 특가다. 수요 특가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요 특가가 그러니까 요 날짜는 수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 날짜는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순위를. 그래서 순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순위를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실적 점수 있잖아요. 요 실적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되 1등, 2등은 우수래요. 3, 4등은 보통이고 나머지는 개선 필요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수가 나왔고 보통이 나왔고 개선 필요가 있으니까 if는 몇 번만 들어가면 돼요? 2번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하고 2의 순의 1하고 2라고 하는 이 수의 범위가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 이하로 해주면 1, 2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3, 4가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4 이하로 하면은 원래 4 이하라는 값은 1, 2, 3, 4지만 앞서서 2, 2라고 하는 거를 했으면 1, 2가 빠지니까 여기는 3, 4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5, 6, 7, 8, 9, 10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크로 구한 결과가 2 이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우수. 랭크를 구한 결과가 4 이하일 때는 보통,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선 필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커서를 놓고 뭐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if로 들어가야 되겠죠. if로 들어가 주셔서 지금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거는 요 실적 점수에 대한 요 순위예요. 그죠? 그럼 요 순위를 우리가 요 95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안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가는지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랭크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if하고 랭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랭크점 eq 누구 순위? 누구 순위예요? 요 95라고 하는 요 순위가 어디에서? 여기 순위 전체에서 요 점수 전체에서 몇 등 했는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랭크 함수에서 하면 떠오르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순위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높은 점수가 1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내림이에요, 오름이에요? 내림이죠. 숫자가 높은 거는 내림이고 숫자가 작으면은 오름이잖아요. 그러니까 0을 생략을 해도 되고 이렇게 0을 써줘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한 결과가 2 이하가 되면은 얘는 뭐다? 우수다. 이렇게, 그죠? 순위를 구한 결과 얘가 셀 주소, 얘가 부동어, 얘가 값이 되는 거잖아요. 요 순위를 구한 결과가 2 이하이면 우수예요. 그러니까 1, 2등은 우수가 된다. 그죠? 다시 if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다시 if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랭크로 구한 결과가 rank.eq 요거를 구한 결과가 어디에서 요 점수가 어디에서 요 실적 점수 전체에서 얘는 뭐 해야 된다? 절대 참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림 차순이기 때문에 0을 적어 주시고 얘가 이제 몇 등? 4, 2 이하. 아까는 1, 2등이니까 2 이하. 지금은 3, 4등이니까 4 이하로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뭐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 필요다. 그죠? 2등 안에도 못 들었고 3, 4등 안에도 못 들었다 그러면 개선 필요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지막에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f하고 랭크 함수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랭크 함수에서는 요 절대 참조해야 된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 내림이냐 오름이냐 그 옵션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논리함수 3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함수 3번에 들어가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주문일이 있죠. 이쪽에 주문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주문일이라서 연도를 추출을 해서 그 연도가 2025이면서 주문코드 요 주문코드의 5번째 있는 글자 있죠. 여기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5번째 글자가 C인 경우에는 여기다 쿠폰이라고 나와 있고 그 외에는 빈칸으로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2개니까 AND가 나왔고 여기서 연도를 추출해야 되니까 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를 뽑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거니까 mid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조건이 여러 개니까 AND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주문일이 2025이면서 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문일에 있는 월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얘가 뭐가 나오면 2025가 나오면 얘가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주문 코드에 있는 5번째 글자. 그래서 주문 코드에 있는 5번째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뭐를 쓴 거야? 미드를 쓴 거죠. 그게 뭐가 나오면
C가 나오면 근데 여기 있는 C는 문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C라고 하는 거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고 그렇죠? 요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쿠폰이다. 여기다가 쿠폰이라고 적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공백이래요. 그죠? 그래서 공백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공백이고 왜냐하면 여기는 코드가 A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 그리고 여기 C 여기는 C가 나와 있지만 연도가 주문일이 2025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백으로 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문제는 이제 누적 합계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요. 여기 문제에 보면은 여기 I3부터 여기 I3부터 읽은 페이지에 여기 I3이라고 하는 요 행부터 여기서부터 요까지 읽었다. 그럼 요거의 누적의 합을 여기 나오게 하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었다 그러면 여기 누적의 여기 합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3부터 현재 행까지의 누적의 읽은 페이지 합계를 여기다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쪽이 넘으면 마스터, 600쪽이 넘으면 챌린저, 나머지는 루키로 여기 누적 독서 등급에다가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누적 합계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if는 지금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 마스터, 그 다음에 챌린저, 그 다음에 루키. 그러니까 if는 몇 번 들어가야 돼요? 2번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에 들어가 주시고 if에 들어가 주셔서 어떤 거? 요 누적으로 읽은 페이지 수가 100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그 누적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sum 누적 합계 구하는 썸이 지금 나왔는데 요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얘가 고정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I3이라고 하는 행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I3부터 여기 자기 자신까지 있을 때 요 맨 앞에 있는 요 I3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눌러줘야 돼요? 절대 참조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누적이라고 하는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까지인데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첫 번째 행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고정된 상태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요? 늘려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3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I3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땡땡이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했다라고 치면 얘는 절대 참조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하면 얘는 상대 참조니까 I가 뭐로 바뀌어요? I4로 바뀔 거고 또 내려오면 얘는 절대 참조니까 고정이 될 거고 얘는 I5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20이 나오겠지만 그 밑에 있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니까 누적 합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 또 쓸 거면은 복사를 좀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이면 1000 이상이면 뭐다? 마스터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if에 또 들어가야 돼. if에 들어가서 누적된 결과가 얼마 이상이면 600 이상이면 뭐다? 챌린저다. 600 이상이면 챌린저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얘는 뭐다? 루키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양쪽에 다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누적 합계 구하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 녹색 표시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눌러서 오류 무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떤 걸로 누적 합계로 구할 때는 절대 참조하고 상대 참조가 이렇게 혼합이 돼서 풀어야 된다라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누적 합계로 구하는 문제들이 그동안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요. 요거 패턴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요 3번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은 어떤 함수가 나왔냐면 if 함수 나왔고 if error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if error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결과값에 뭐가 나오면 오류가 나오면 입력된 값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입력한 값이 출력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 값이 오류가 아니고 정상이야. 그럼 그 값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면은 요 목표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실적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을 구하래요. 근데 이거 달성률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식을 알려줬어요. 저 달성률은 실적에서 요 실적이라고 하는 실적액에서 뭐를 나눴을 때 목표액을 나눴을 때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는 거다? 달성률이 나오는데 그 달성률이 100% 이상이면 우수, 80 이상이면 보통, 그 외에는 미달로 표시하고 에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오류로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있는 목표가 나누는 건데 이 목표가 0이거나 이 목표값을 나누고자 하는 숫자가 없다 그러면 나눗셈을 못하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오류라고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와 if 에러가 나오면 if 에러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에러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if 에러를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if 에러에 들어가서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이 값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얘는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오류가 나와야 돼요. 오류가.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제대로 된 식이다 그러면 요 값이 출력이 되면 되지만 요 값에 문제가 생겨서 오류 값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오류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놓고 우리가 if로 들어가야 되겠죠. if에 들어가서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실정액을 뭐로 나누었을 때 요 목표액으로 나누었을 때 그죠? 요 나누었을 때 결과값이 얼마 이상이면 100% 이상이면 그죠? 나눈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100% 이상이 되면 우수래요. 그러면 우수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에 또 들어가 주셔서 다시 if에 들어가서 요 실적액을 목표액으로 나누었을 때 이번에는 80% 이상이면 80% 이상이면은 뭐가 된다? 보통이래요. 그렇게 되면은 뭐다? 보통으로 해주라 그랬고 그 외에는 미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미달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수식 입력치를 보면은요. 요 if에서 들어갔던 첫 번째 조건이 맞으면 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맞으면 80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80% 이상이 아니고 70, 60 뭐가 나오면 미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식 자체에 오류가 생기면은 어떤 오류값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오류로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 오류가 나온 게 있죠. 여기 이렇게 오류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셀을 클릭해서 이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면 div/0이라고 하는 에러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if 에러가 나오고 다른 함수랑 같이 나왔다 그러면 if 에러 함수를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안에 요 값이라고 하는 value라는 칸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넣어줘야 되고 요 값에 문제가 생기면 이 오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f 에러를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는 if하고 max하고 min이 나왔거든요.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각 지점의 매출액이 요 각 지점에 있는 요 매출액이 가장 많은 거에는 최고라고 쓰고 가장 적은 곳에는 최소라고 쓰고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 가장 큰 값을 뭘로 구하는 거예요? 맥스로 구하면 되죠. 맥스로 구한 결과랑 누구랑 여기 나와 있는 매출액이랑 비교를 하면 되죠. 그 매출액에 있는 셀이 지금 J15다. 그러면 이 J15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하고 여기 맥스로 구한 어떤 결과 값하고 같으면 일치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요? 최고라고 쓰면 돼요. 그럼 민이랑 일치가 되는 곳은 뭐라고 쓰면 돼요? 최소라고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공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들어가서 if에 들어가서요. 뭐가 요 매출액이 뭐랑 비교했을 때 맥스로 구한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매출액에 있는 맥스 값은 하나의 값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맥스에서 절대 참조를 안 하면 이 범위는 여기였다가 나중에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바뀌고 또 자꾸 딜레이 돼서 뒤로 밀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답이 최고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출액의 최고값은 하나의 값밖에 없는 거고
최소값도 하나의 값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에 들어가서 요 매출액이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요 최소값하고 일치를 하냐 안 하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뭐다? 최소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공백이에요. 공백이라고 나올 때는 큰 따옴표 2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최고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최소가 되는 부분은 이쪽이 최소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딱 보니까 요 숫자가 제일 크고 요 숫자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부분에서 최고하고 최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논리 함수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요 카테고리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요 상품 코드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요 한 글자 있죠. 요 왼쪽에 있는 요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가전, B가 나오면 의류, C가 나오면 식품. 그 외에는 기타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if가 나온 게 아니라 ifs가 나왔어요. ifs라 여기 왼쪽에 있는 글자 추출을 해야 되니까 left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fs에 들어가서 이렇게 ifs에 들어가 주셔서 ifs의 함수는 이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 들어가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에 있는 값을 돌려주고 또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그 밑에 있는 값이 돌려주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참값에 있는 값이 추출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레프트 왼쪽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첫 글자가 뭐가 나오면 요 왼쪽에는 첫 글자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여기 문자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되죠. A가 나오면 가전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요 레프트라고 하는 게 또 반복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것도 뭐를 해놓고 복사를 해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얘가 이제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의류. 그렇죠? 그다음 내려가서 다시 얘가 뭐가 나오면 이번에는 C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식품. 그리고 그 외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TRUE. 뭐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면 돌려줘야 되는 값들이 있지만 A, B, C가 아닌 다른 값이 나왔을 때는 그냥 뭐로 해라? 기타로 해라. 여기다 기타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외에라는 것은 true 하고 뒤에 있는 글자가 추출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맞으면 가전이고 요게 맞으면 의류고 요 C가 나오면 식품이고 나머지는 뭐다? 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BC가 아닌 D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기타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번 문제는 여기 중간이 있고 요 기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 중간 점수와 기말 점수의 뭐를 구해서 평균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기준이 아니라 그 중간고사 기말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균이 90 이상이면 A, 80이면 B, 70이면 C 그 외에는 D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ifs하고 averag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ifs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조건식은 요 두 과목에 대한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average, average 두 점수의 요 평균값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평균값이 요걸 복사를 좀 해놓고 요 평균값이 뭐가 나오면 90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A예요. 그죠? A 또는 또 얘가 평균 점수가 뭐 이상이면 80 이상이 되면은 뭐가 된다? B다. 80 이상이면 B다. 또 가서 이번에는 요 평균값이 뭐 이상이면 70 이상이 되면 얘는 뭐다? C가 된다. 그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외에는 true. 그 외에는 뭐다? D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평균값. 그죠? 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절대 참조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김하늘에 대한 평균, 그다음 이민호에 대한 평균,
요 각각 학생들의 수강생들의 각각 개인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얘네는 평균이 변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절대 참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평균 점수에 따른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요 3번은요. 3번에는 함수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스위치라는 함수하고 레프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요 접수 코드 있잖아요. 요 접수 코드에 있는 첫 번째 문자가 요게 E가 나오면 엑셀, 그 다음에 H가 나오면 한글, 그 다음 P가 나오면 파워포인트로 판별을 하고 그 앞에다가 ITQ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는 스위치하고 레프트,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 ITQ라고 하는 글자를 붙어야 되니까 AND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다가 ITQ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는 해주시고 여기다가 ITQ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연결을 하고 그 과목이 엑셀인지 한글인지 파워포인트인지를 뽑아내는 함수는 우리가 뭐에 들어가서 여기에 가서 스위치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뭐 이거 함수 마법사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스위치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스위치로 들어가서 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접수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접수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를 추출을 해야 되니까 레프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접수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E가 나오면 알파벳 E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엑셀이에요. 두 번째 E가 아니고 이제 뭐가 나오면 H가 나오면 뭐예요? 한글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가 나오면 P가 나오면 뭐가 된다? 파워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ITQ라고 하는 거는 요 엑셀이라는 글자랑 합성이 되는 거고 요 ITQ랑 한글, ITQ랑 파워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레프트에 있는 왼쪽에는 한 글자가 뭐가 나왔을 때 E가 나와야 엑셀이 되고요. 그 다음 H가 나와야 한글이 되고요. P가 나오면 파워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응시 과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K 엑셀이냐 파워포인트냐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3번에 있는 요 스위치와 요 4번에 있는 스위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3번에 있는 스위치는 요 출발일에 있죠. 여기 출발일에 요 출발일에 얘가 뭐가 나오면 요일 번호를 또 이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일 번호로 구하는데 그 유형은 월요일이 1인 거. 월요일이 1이 되는 유형의 리턴 타입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을 써야 됩니다. 그 번호에 그 요일 번호가 어떻게 나오면 1이 나오면 월요일, 2가 나오면 화요일, 3이 나오면 수요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슨 함수 먼저 들어가야 돼요? 스위치에 들어가 주셔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익스프레션은 뭐예요? 요 출발일의 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WEKDAY 요거의 출발일의 요일 번호가 월요일이 1번이 돼야 되는 거니까 리턴 타입은 2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그쵸? 1이 나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월요일이라 월로 써야 돼요. 월. 그죠? 한 자리로 쓰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월요일이라고 나왔다면 월요일에 플레임을 다 써야 되는 거고 2가 나오면 뭐가 된다? 화. 3이 나오면 뭐가 돼야 된다? 수.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4가 나오면 목.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금. 6이 나오면 뭐다? 토다. 그리고 마지막에 7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요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 숫자가 2가 나왔잖아요. 그럼 2가 여기에는 2니까 여기 2니까 2로 갔으니까 얘가 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추출한 게 만약에 문자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 value라는 값에 큰 따옴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동일하게 뭐가 돼요? 숫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 함수를 구할 때 여기에 나오는 요 값이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숫자이면은 그냥 2만 적어주면 되지만
문자일 경우에는 여기 값에도 다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 함수 100문제에 가면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여기 본교재에 있는 함수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는 함수 100문제, 추가 함수 100문제를 꼭 풀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 유형을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논리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의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총 16문제가 되는데요. 요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00문제, 함수 100문제에 있는 문제들을 또 풀어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함수의 그 윤곽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